아, 야, 말귀를 알아들으라니. 특수란 말하고 상대성이란 말을 잘 이해하면 된다. 일단 상대성은 뭐냐? 상대적인. 자, 상대성은 고전 역학에도 있었어. 그 상대성과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상대성의 차이를 잘 봐. 상대성의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관측자에 따라 물체 운동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야. 이건 고전 역학에서도 충분히 증명이 되는 얘기고, 거기에 대표적인 예값이 상대속도예요. 물리는 인문학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푸는 거거든. 너는 나를 보고 상대적 박탈감이 있냐 없냐? 나를 보고. 있죠. 너는? 없어요. 자, 없다는 건 어떤 면에서? 외모 면에서라고 할 수 있을지. 너는 어떤 면에서? 지식 면에서, 그치? 그 외에는 니들이 다 나보다 앞서거든. 귀잖아. 집안 좋지, 돈 많지, 선생님이요? 영자 좋지. 니들 집안이 좋나? 그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건 박탈감이네. 그래, 이런 게 인문학에서는 박탈감이지. 얘를 보면 얘는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럼 그냥 상당 뭘 가? 꼭 얘한테는 안 될 것 같아. 박탈감. 상대적인 거거든. 물리학은 그걸 숫자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좀 더 과학적이다 할 수 있는 거지. 니들은 니들 스스로가 같이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남학생들은 좀 잘난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다녀. 여학생들 참고를 하세요. 뭐 좀 이상한 애 있잖아요. 그럼 걔 친구는 잘났어요. 근데 여학생들은 좀 못난 친구를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잘 보세요.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 소개시킨다는 거 하지 마세요. 걔보다 무조건 못났어요. 그럼 그 소개시켜준 애를 소개받아야 되는 에? 그건 소개가 아니지. 그게 뭐지? 웃는 걸로. 자, 상대 속도가 무엇이냐? 상대방 속도에서요, 관측자 속도를 뺀 값이에요. 중요한 건 속도라는 거죠.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A라는 물체가 B라는 물체와 나란히 갈 때하고 서로 반대로 갈 때하고는 그 느끼는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속도가 동일하다면요, 얘가 얘를 바라보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상대속도가 0이니까. 근데 이때는 아니죠. 이때는 훨씬 빠른 속도로 느낀다는 거죠. 얘 진짜 속도보다 얘가 느끼는 속도는 상당히 큽니다. 이게 상대 속도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00km/h라고 합시다. 얘도 100km/h 시속. 근데 지금 얘는 상대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달리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오, 어디 가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지금이 어때요? 안 보여요. 왜? 얘 100km/h는 얘가 바라볼 때는 상대방의 속도 얼마에다가? 마이너스 100이죠. 반대니까. 방향이 반대잖아요. 자기 속도 얼마를 빼는 거죠? 100을 빼는 거죠. 그래서 얼마로 느낀다? 이걸로 느껴요. 누가 봤을 때? B가 봤을 때. 알았어요? 이렇게 충분히 관측자에 따라 어떠한 속도값은 달라질 수 있다. 만약에 여기에 C가 이렇게 같이 100으로 달린다면 C가 바라본 A와 B가 바라본 A가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런 상대성을 가지고 우주를 관찰해 나갔더니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이거 역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인슈타인은요,
옛날의 고전 역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첨가제를 넣어서 완벽하게 만든 이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 과학자들이 참 이뻐했죠. 야, 인물 났네. 근데 선배들을 막 무시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면 미웠겠지요. 알았어요? 싸움이 났거나. 자, 충분히 이런 상대성에 대한 얘기는 배웠는데 우리는 이 상황을 들어가요. 아인슈타인이 특수한 상황을 요구합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제시를 해요. 이런 말은 여러분들 되게 많이 볼 거예요. 관성작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관성이라는 게 뭐죠? 알자임이 얼마인 거죠? 알자임이? 0. 그렇죠. 그런 상태 두 가지밖에 더 배웠습니까? 멈춰있을 때는 무슨 상태라고? 정지 상태. 그렇죠. 정지 잡혀. 등속. 그렇죠. 움직일 때는 무슨? 등속 운동잡표. 운동잡표계는 무조건 등속입니다. 이 두 상황만 고려한 것이 특수예요. 알겠어요? 이 두 상황만 고려한 것이 특수다. 그럼 봅시다. 운동하는 애가 정지하는 애를 바라보잖아요. 정지하는 애가 뭐 하는 것처럼 볼까요? 운동하는 거죠. 그러네요. 정지하는 애가 운동하는 애를 보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죠, 지금?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선생님이 운동하고 있는데요? 그건 전지적 시점이에요. 신의 입장에서 보면 정지해 있네, 움직이네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보잖아요. 자신이 뭐하고? 정지고. 상대방은 뭐다? 운동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정말 간단한 거예요. 이 좌표계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여기 이론은 맛이 갑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주선에 영희가 타거나 철수가 타거나, 알았어요? 지연이가 타거나 누가 타거나 그 우주선을 바라보는 애는 무슨 좌표계고? 관성작용. 그러니까 무슨 좌표계냐고. 정지가 좌표. 그렇죠. 정지. 그 우주선에 있는 애는 운동좌표가 되는 건데, 만약 우주선에 있는 애가 밖에 있는 애를 바라본다면 우주선,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 있는 애는 무슨 좌표예요? 정지 좌표. 그리고 밖에 행성에 있는 애는 운동좌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봐봐요. 이때 아인슈타인이 이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운동 역학에서도 봤듯이 보는 자에 따라서 다른 운동으로 보인다면 시간과 공간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시공간이 다르게 현상이 작용이 된다는 걸 증명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됐거든.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와요. 이걸 가지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빛은 입자야 파동이야. 이거 역시 멋진 친구인데 둘 다죠.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둘 다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입자인지 파동인지 머리 쥐어박고 뜯으면서 싸웠는데 그런 물리학자들 앞에서 둘 다 지롱 해갖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간단한 실험들이 떠요. 마이클슨 몰리 실험 있죠. 그 밑에 이들의 실험이 뭐냐면 빛이 만약에 파동이라면 이런 거예요. 빛이 파동이라면 이 사람들이 빛의 경로를 두 개의 경로로 바꾸잖아요. 맞죠? 그리고 검출기를 놓습니다. 결국 경로가 두 개의 경로가 중앙의 점을 지나잖아요. 빛이. 그죠? 그러면서 검출기에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를 측정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의도는 뭐였냐면 파동학자들은요. 이거는 이런 거 알았어요. 파동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매질입니다. 매질이 있어야 전달이 되는 거예요. 파동은 매질이 되게 중요하거든. 매질 없으면 어때요?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음파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진공 상태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우주인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싶으면 헬멧을, 우주복을 맞대야 돼요. 이렇게 딱. 그럼 신호가 가요. 진동이라도 가니까. 그지?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손짓, 발짓 다 해야 돼요.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면서 빛이 입자라는 걸 밝힌 거거든.
야 진공인데 저기가 보여 얘가. 빛이 온다는 거잖아. 왜? 우리가 본다는 건 빛이 반사된 거니까. 키잖아. 그럼 빛은 입자란 말이야. 그지? 마이커스 몰리 실험은 뭐냐면 파동학자들이 가상의 매질 에테르를 주장하거든요. 우주 공간에 에테르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만약에 지구가 움직이는 상태, 그리고 어딘가에 매질의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가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 흐르는 강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잔잔한 호수를 건너면 뿅 건너면 되잖아, 배를 타고. 근데 물이 이렇게 흐른다면 여기서 출발한 배는 어디로 도착한다? 여기로 도착하겠죠, 이렇게. 그죠? 또 하나, 그 강물과 같은 방향으로 배가 가면 빨라지겠고요. 역으로 거슬러 가면 배가 느려지겠죠. 이건 물살이라는 매질에 따라 배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로를 바꾼 거야. 정말 얘가 파동이라면 경로가 바뀌면 매질의 흐름과 상반되는 쪽, 어디 쪽에서 속도차가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한 거지. 결론은 어때요? 똑같이 도착합니다. 빛은 입잖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인슈타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는 지금부터 관성좌표계 두 개를 갖고 비교할 거야. 그런데 각 좌표계에서 고전역하고 모두 동일하게 통해. F는 M도 다 통하고 다 통해. 보여지는 상대성에 의해서 운동이 다르게 보일 뿐 모든 건 통하고 대신 하나, 빛의 속도는 동일하다. 모든 좌표계에서 빛의 속도는 동일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빛보다 빠른 건 없다는 얘기야. 이해 갔냐? 안 갔어. 자,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봐라. 100km/h로 달리는 기차에서 10km/h로 귤을 던졌어. 그럼 밖에 정지한 보면 이 귤의 속도는 얼마일까? 110이야. 맞아. 자, 아인슈타인 이론에 의하면 100km/h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빛을 쏴. 열차 방향으로. 빛의 속도는 얼마일까? 밖에 정지한 보면. 그냥 빛의 속도. 그냥 빛의 속도야. 그러면 열차 안에 있는 애도 빛의 속도. 그냥 빛의 속도야. 빛보다 빠른 건 없는 거지. 이게 시험 문제 맨 처음에 나온 거야, 이게. 함정으로. 정지좌표계도 운동좌표계는 어떻다고? 빛의 속도는 똑같다는 얘기지. 빛을 뭐 속도 그러겠죠. 빛의 속도를 C라고 보통 잡아. 이 C는 30만 킬로 초당 지구를 7바퀴 바른 1초 안에. 그 정도의 속도인데 이 속도는 불변이다. 그럼 얘보다 빠른 건 없다. 이게 중요한 얘기야. 여기까지 됐지? 지금 이 이론을 가지고 이제부터 들어갈 거야. 알았어? 이제부터 들어갈 거라고. 아인슈타인이 무엇 때문에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힌트를 받는 줄 알아? 계단에서 떨어지는 공을 보고 특수 상대성 이론을 출발을 시켰대. 계단에서 공이 떨어진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냐면, 잘 봅니다. 제가 지금부터 트럭을 타고 갈 거예요. 트럭. 알았습니까? 아, 트럭을 타면 그렇겠다. 왜냐면 외부 공간하고 트럭 뒷자리는 또 노출돼 있잖아. 버스를 탈게. 버스를 타고 내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설명을 하려면 뭐가 오류가 나온 줄 알아요? 버스는 어디서 달려야 돼요? 도로에서 달려야 되는데 도로의 주변에 너무 건물이나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럼 내가 움직이고 있고요. 움직이는 자가 밖을 바라보면, 그죠? 내가 움직인다는 걸 느껴진단 말이죠. 건물이 가고 옆에 뭐 대비 지나가고 막 이러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우주선을 탈 거야. 니들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거지. 뭘 입고? 우주. 아무것도 아니고. 죽은 아, 죽었죠, 니들. 형체라. 쓸모가 없는 거죠. 자, 니들이 우주 공간에 서 있어요. 나는 우주선을 탔는데 그냥 빛도 없어요. 주변에 별도 없어. 나랑 니네 하나. 그리고 나 하나. 나는 우주선을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겠어. 그냥 유리만 있어. 밖에만 보이는. 니네만 있어. 이런 조건인 거야. 알았냐? 좌표계라는 게. 근데 내가 우주를 타고 지나가는 거지. 귤을 위로 떡 던지고 받아. 무슨 운동이냐? 등속 운동을 하게 되잖아? 그럼 이 귤이나 이 공간 모두가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귤을 던졌다 잡으면 어때? 연직 상방 운동이야. 그래. 이래 한단 말이야? 그런데 니네가 바라본 귤은 이렇게 된다고 봐라. 내가 지금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귤이. 이런 식으로. 무슨 운동으로? 포물선이요? 그래, 포물선으로 보인다는 거지. 그걸 계단에서 떨어지는 공으로 얘가 유추를 한 거야. 저 안에 운동기에 있는 애는, 분명히 자기 머리 위로 연직 상방 운동을 했겠지만, 밖에 다른 좌표계에 있는 애가 바라본다면 그건 곡선 운동으로 나올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 갔어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 쓴 거예요, 결론이. 제가 지금부터 빛을 가지고 놀 거예요. 빛. 알았어요? 밑에 광원이 있고요. 천장에 거울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또 검출기가 있네. 빛을 띵 쏘면 얘가 맞고 튀어나와서 여기 제대로 돌아오겠죠. 그럼 나한테 무슨 운동으로 보여? 직선 운동이에요, 이거. 근데 빛이 봐요. 올라갑니다. 내가 우주선을 타고 가요. 그럼 니네가 보면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보여요. 빛이. 이해 갑니까? 잘 보세요. 우주선 안에 탄 애들은, 자, 우주선을 움직여 봅시다. 요즘에 날개 없애는 게 유행이던데. 자, 여기에 자, 얘 이름은 그냥 A라고 합시다. A. 얘가 여기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빛이 띵 하고 가서 어떻게 돼요? 돌아온다는 거죠, 이렇게. 맞지? 이걸 얘가 본 그림이에요, 이게. 아, 우주선까지 그리니까 좀 헷갈려하지 마십시오. 얘가 얘 시점에서 본 이 실험은 그냥 우주선이 아니에요. 여기서 쏜 거예요. 띵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죠? 얘가 바라보는 이 그림, 우주선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빛이 이동이 이렇게. 알았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우주 움직이면서 얘가 이쪽으로 움직인다. 그때 조건이 있습니다. 적어도 빛의 속도와 가까운 속도로 달린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런 그림으로 보인다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요 빛이 빨라요? 요 빛이 빨라요? 똑같습니다. 이해 갔죠? 근데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알았습니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얘는 완결되는데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얘가 보면 짧네요. 얘는요? 길죠. 이런 거죠.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짧다는 표현, 길다는 표현. 얘의 시간을 이렇게 잡고 얘 B. 얘의 시간을 이렇게 잡읍시다. 부등호 누가 더 크다고 해야 돼요? TB. 됐어요,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리고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애가 누구다? T. A다, B다? A. 드디어 자연계 한 개 다 들었습니다. A. 당연하겠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시간이 짧다는 건 이 사건이 완결되는데 시간이 적게 걸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어때요? 시간이 길다? 표현 웃기다. 시간이 크다? 참 뭐라고 표현할지 참 적절치 모르는데 이렇게 봅시다. 빨리 흐른다. 천천히 흐른다. 빨리 흐른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그럼 TA가 TB보다 작잖아요. 제가 천천히 흐르는 거예요. B는 빠르게 흐르는 거고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갖고 어떤 친구를 젊다 늙었다로 표현했더니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어디 있는 애가 늙어요? 동일한 애를 태워놓으면. 그래서 어디요? A, B 중에 A. B가 B. B가 늙어요. 이론에 의하면. 그럼 A는요? 안 늙죠.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천천히 흐르니까. 이해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이거예요. 이 실험을 B가 해요. 이 실험을 B가 합니다. 뿅뿅. 그럼 A가 지나가면서 봐요. 응? 정지좌표가 누구예요? A가 정지좌표인 거예요. 그럼 B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B가 천천히 흘러요. 뭐야? 그럼 A가 늙었겠죠. 그렇죠. B는 젊고요. 이런 걸 패러독스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수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니들은 우주선을 보지 말라는 거죠. 행성에 있는 애를 보지 말라는 거죠. 출제자가 누가 관찰자인지만 보세요. 우주선에 있는 애가 관찰자인지 문 밖에 있는 애가 관찰자인지 그 관찰자는 무조건 무슨 좌표계다? 정지 좌표계고 걔가 관찰하는 곳이 운동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고. 무조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영희가 바라보면 야 영희하고 철수밖에 안 나와. 영희가 바라보면 철수가 천천히 흐를 거고 철수가 바라보면 영희가 천천히 흐르겠지. 문제는 봐라. 우주선 안에 꼭 누구 하나를 태워. 그 신이 바라본 입장이야. 신. 그들 입장에서는 쳐다보는 놈이 정지좌표계야 무조건. 그럼 움직이는 놈이 시간이 천천히. 그 다음 봐라. 얘가 이동 경로를 한번 봐. 빛의 속도 누가 더 빠르다고? 같아요. 같은데 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짧은 거리를 갖고 얘는 긴 거리를 가게 되지. 길이가 누가 짧아? A가 짧잖아. 저기서 길이 수축이 일어나.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니까 빛의 속도에다 그 짧은 시간을 곱하면 거리도 짧게 나올 거 아니야. 동일한 경로야. 봐라. 이 사건은 지금 A에서 일어났단 말이야. 응? 그렇죠. 사건이 A에서 일어났고 그거를 B가 본다고. A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면 거기에서 측정되는 시간을 고유시간이라고 그래.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측정한 시간을. 그러면 B가 바라보면 얘의 고유시간은 얘가 측정한 시간보다는 짧은 거지. 천천히 흘러. 거기다 빛의 속도를 곱해봐. 거리는 어떻게 나와? 짧게 나온다니까. 얘는 길게 나오고. 그럼 무슨 얘기냐? 얘가 얘를 바라보잖아. 알았어? 우선이 짧게 수축이 돼. 빠르게 달리면 빠르게 빛의 속도가 가깝게 가면 실제 크기보다 짧아진다고. 어디로?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자, 내가 이렇게 서서 니네 본 바와 같이 왼쪽 오른쪽으로 0.8cm로 날아가. 난 어떻게 보이나? 얇게 보여. 살 빼진 것처럼. 아, 이게 어우, 지금 준수하죠. 여기 얇게 보여. 키는 그대로, 그대로. 근데 내가 밑에서 위로 0.8cm로 달리고 있어요. 키 커 보이겠다. 짧으니까. 이렇게 아, 되겠죠? 짧아진다고? 예. 몸은요? 똑같죠? 예. 최악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수축이 일어난다고요. 여기까지 됐죠? 괜찮아. 지우세요. 자도 이래보다 잘해. 그래요? 부럽다. 타겠다. TOP. 저도 그냥 아무렇게 말하는데. 현정이 일단 미치겠네. 또 오늘 현정이가 흔히 좋아요, 보니까. 저번 주는 거의 뭐 냄새가 막 풀풀 났었는데 지금 아주 프레시해요. 씻고 왔나요? 제 친구들. 진짜 아무도 안 쓰고. 수준하고는 진짜 넬슨 뭐 이런 놈들. 내 말을 들어봐라. 내가 길이 수축과 시간의 지연 현상, 천천히 흐르는 현상이 있다면 다 어디서 있다? 운동하는 물체 속에서 있다고 그랬어. 운동 좌표계에 있다고 그랬어. 그게 관측자야 아니면 상대방이야? 상대방. 무조건 상대방이 운동하는 애라. 관측자는 무조건 뭐고? 관측자. 정지하는 애. 이해하냐? 이 상대 속도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니네가 우주 정거장에 있어. 내가 볼일 때문에 우주선을 타고 간다. 근데 0.6c 정도로 달려나가. 근데 쌤이 도시락을 가져왔네. 그래서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빛보다 빠른 건 없잖아. 그렇죠. 빛을 쏘는 거야. 빛 신호. 띵 쏘면 내 우주선을 쫓아서 빛이 따라잡고 있는 게 보여. 니네가. 나도 0.6c니까 따라잡는 게 보이는데 내가 올 때는 빛은 지나가. 왜? 빛의 속도는 똑같은 상태에서 니들은 빛이 우주선을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지만 나는 나보다 빛이 앞으로 갔었지. 알았니?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겠지.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사람의 어떤 운동 상태는 위치한 자가 보는 거에 따라 다르다겠는데 이거 갖고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거야. 이제부터는 이제 좀 뇌가 있다 없다를 구분할게. 니네가 무조건 관찰자야. 무슨 작품에? 정지작품이. 자, 내가 우주선이야. 광원이 여기 있어. 네. 똑같은 거리에 검출기가 있고 난 우주선이야. 사건은 여기서 일어나. 시간은 어디가 천천히 흘러? 여기가 천천히 흘러. 네. 니네가 빨리 흐르고 네. 난 젊어. 네. 젊어서 이 모양이야. 됐지? 니들은 빨리 흘러서 그렇고. 자, 근데 잘 봐. 지금 검출기가 양쪽에 있는데 내가 빛을 번쩍하면 나도 번쩍이지만 너희도 번쩍이야.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근데 이 빛이 갈 거 아니야. 근데 우주선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니네 보기엔 좌측 우측 어디 검출기에 먼저 빛이 도착할까? 동시에. 동시에도 좋아요. 동시에. 니네가 지금 관찰자야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야. 관찰자. 다 있죠. 내가 봤을 땐 어떻게 도착할까? 이쪽 빠르게 저거죠. 동시. 동시요. 내가 볼 땐 동시에 도착해요. 거리가 같으니까. 그렇네요. 니네가 보기엔 아니라고. 오른쪽이요. 이쪽. 이쪽이 먼저 도착하죠. 얘 왜요? 여기서 광원이 번쩍 빛이 나가는데 이렇게 가잖아. 근데요? 빛이 가고 얘는 다가오고. 네? 뭘 왜 다가와요? 광원이 여기 있는데 이 같이 달려 있는 거예요? 우주선에? 그럼 이 새끼야 광원. 다르죠. 안 딸려 있어요. 저. 그럼 니네한테 있는 거지. 저한테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실험하고 있다고. 오케이. 아 정말 뇌가 없네. 봐봐. 이렇게 우주선이 있는데 네. 광원이 가운데 있단 말이야. 그렇죠. 알았어? 근데 검출기가 이렇게 있는 거지. 아, 우주선은 똑같은 거리에. 얘도 지금 알았어요, 선생님. 그리고 이렇게 지금 달리고 있어. 이해 갔어? 그러면 동시 도착하겠네. 삼각형 네모 중에 여기 있는 애가 바라보면 상황이 빠르. 어디가 삼각형이 맞지? 빠르네. 그치, 이렇게 빛은 가는데 맞지? 얘들은 삼각형 다가가고 네모는 멀어지고 있잖아. 그럼 얘가 먼저 도착한다고.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 볼 때는 어때? 나. 동시에. 알았어? 그럼 이것도. 이거 열차인데, 연락 빠른 열차. 알았냐? 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치. 자, 여기에 나무가 있고, 여기에 나무가 있는데. 얘 쳐다봐. 알았냐? 이상하게 생겼어. 본단 말이야. 번개가 동시에 빵 쳤어. 번개가. 동시에 빵 쳤다고 번개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지. 그쵸. 이 안에 있는 애가 보면 어떤 사건, A, B 중에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 B가 먼저 일어나. 삐요. 그렇지. 왜? 빛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양쪽으로. 근데 얘는 이쪽으로 다가가고 있잖아. 그쵸. 그럼 얘랑 먼저 만난다고. 그쵸. 이 사건은 1, 2 누구랑 같은 좌표계. 원. 원하고 좌표계. 이걸 잘 보라고. 사건이 어디 좌표계에서 일어나는지. 아. 알겠냐? 무슨 말인지? 그러면 만약에 광원이 여기에 있어. 네. 빛을 이렇게 쏠 거야. 네.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동시에 도착하겠죠. 검출기. 이렇게 쏘면 우주선이 이렇게 가잖아. 삼각형 네모가 광원이야. 검출기에 누가 먼저 도착할까? 네모. 얘가 먼저 도착해. 방향과 반대니까. 여기 운동력하고 물어본 거예요. 알았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갖고 한 발 더 앞선 문제가 뭐가 나온 줄 알아? 잘 들어라. 얘 거리 몰라? 응? 얘 이렇게 달리고 있어. 거리 모르는데 이쪽에 A라는 검출기 있고 이쪽에 B라는 검출기가 있어.
자, 얘가 이렇게 달리고 있어. 근데 얘가 바라볼 거야. 동시에 도착했대. 얘가 바라봤는데 동시에 도착했대. 그러면 L1, L2 중에 누가 길까? L1이 길어요. 아니. 죽은 거 아니에요? L1이 길지. 아 여기 그러네요. 에런이. 이거 이해 가냐? L1이 길다는 건 이해가. 똑같은 거리라면 A가 더 빨리 A가 도착해야 먼저 도착하겠지. 근데 이게 동시에 도착한다는 얘기는 얘 거리가 멀다는 얘기야. 이런 게 나온다니까. 근데 충분히 네가 한번 경험치를 살면 이건 안 틀려. 이거 당연하지 라고. 알았어? 자, 이제 봐라. 우주선이지? 얘가 있어. 장이라는데요? 뒷모습. 와, 롱다리. 됐지? 많이 짝짝인데. 이게 뭐야? 하이힐. 탈골 하이힐 9. 다리 요만해. 아래 뭐라고요? 얘가 바라보고 있어. 하이힐이라고요? 야, 얘가 바라봤을 때 요 길이가 있어. 우선 길이가 L이래. 얘가 바라봤더니 우선 길이가 L이래. 그럼 이 안에 있는 A가 측정한 우주선 진짜 길이는 L보다 클까 작을까? 그죠. 그죠. 짧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A보다 더 크겠지. A 짧게 보이는 건데. 자, 누가 관찰한다 했어 지금?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애가 지금 보잖아. 네. 걔가 봤을 때 길이가 L이잖아. 그죠. 수축이 돼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안에 있는 애는 길겠지. 우주선과 같은 좌표계에 있지. 네. 그럼 길이가 길어. 쟤보다 길단 말이야. 그죠. 이게 고유 길이야. 그죠. 같은 좌표계에서 측정할까? 이걸 고유라고 해. 알았어? 그럼 이건 내가 그들한테 경우수를 주는데 관찰자는 정좌표계 이것만 알면 이해가 하기 쉬워. 누구? 지구, 이건 누구? 목성, 모션. 얘는 뭐? 총알. 우주선. 아, 총알만 해. 이게. 행성이 이만한데. 총알이 이만하면 오케이. 네. 자, 우주선이 있는 애가 측정하면 지구와 목성 거리는 L보다 클까 작을까? 짧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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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짧아요. 짧죠. 왜 그럴까요? 이 좌표계. 지구와 목성 거리는 얘랑 같은 거야. 그쵸. 짧죠. 그죠? 이게 고유길이에요. 그러면 달리는 애는 시간이 천천히 되잖아. 그쵸. 빛의 속도는 똑같고요. 네. 그럼 거리가 짧아요. 그쵸. 얘가 느끼는 속도는 짧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와, 우주여행을 빛의 속도가 가깝게 달린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리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우주여행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죠. 좌표계가 질량 때문에. 지금 그게 에너지 등가 원리. 이제 그런 걸 시험에 내진 않지만요. 여러분, 이제 다 배웠거든요. 특수 상대성 이론은. 끝났어요. 좌표계랑 그냥 빛의 속도는 똑같다만 알면 다 풀려요, 일단. 그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얘랑 쌍둥이에요. 근데 얘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갔다 왔더니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누가 관측자인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얘가 관측자고요. 얘가 운동좌표계예요. 짧아요. 근데 얘가 관측자는 어떻게 돼요? 얘가 들. 얘가 젊고 얘가 늙어야 되겠죠. 근데 네가 젊어요. 얘가 항상 늙고. 이걸 설명한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아.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뭐를 집어넣냐면 운동작용에는 반드시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조건을 줘요.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무중력 상태에서 중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우주선이 초당 9.8m/s로 속도 변화가 일어나면 그 안에는 가속도가 9.8m/s적으로 형성이 되겠죠? 네. 알점을 받는 물체 운동에서는 반대방에 뭐가 생겨요? 관성력이 생기죠? 그 사람에게는 거기가 바닥인 거예요. 땅덩어리. 아. 그럼 중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주선 안에 탄 사람은 지구와 같은 편안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우주선이 달리고 있습니다. 봐요. 우주선이 멈춰 있을 때는 햇빛을 쏟아내 햇빛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주선이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빛을 쏘게 되면 빛이 어떻게 되죠? 빛은 수평 운동을 하는데 휘어요? 우주선이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그럼 이 우주선 탄 사람이 보면 휘어요, 빛이. 그럼 더 빨리 달리면 더 많이 휘겠죠. 그래서 중력이 센 별 주위에는요 빛이 가면 휘어요. 거기를 휘어간다고요. 중력이 세면. 알겠어? 그래서 잘 봐요 여러분. 이게 태양이야. 조니 쌤 얼굴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해야 돼?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작으니까. 자, 이게 이 별이 저를 가리는 거죠. 주먹이 큰데요. 별이 얘 시각에서 이 별이 안 보여야 돼요. 측정상. 근데 쟤한테 별이 보여요.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얼굴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야. 아인슈타인의 십자가예요 이게. 이 빛들을 4개를 모으면 이 별에서 나오는 빛하고 똑같아요. 굴절돼서. 그렇죠. 휘는 거예요. 휘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아니에요. 둥글잖아 별이. 중력은 중력장 공간에 둥글게 형성된다. 알았니? 그걸 니네한테 설명하려고 뭐가 나오냐면 책 같은 데 보면 4명이 보자기를 든다는 거야. 보자기 가운데에다가 볼링공을 놓는다는 거지. 그럼 볼링공이 어떻게 되지? 가라앉죠. 쏙 들어가겠지. 그게 시공간이 나오는 거야. 빛이 그 근처를 가면 휘는 거지. 그래서 설명이 된 게 뭔지 알아? 행성들의 세차 운동이 설명이 된 거야. 행성이 이렇게 원운동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측정해 보면 얘가 약간씩 비스듬하게 왔다 갔다 움직여. 수천 년의 그 세기를 거쳐서 경로가. 왜 그러냐? 그렇다면 우리가 움푹 파진 도자기 그릇에다가 쇠구슬 던져갖고 돌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원운동을 하는데 얘가 항상 똑같은 운동을 하지 않는 거지. 그럼 그 움푹 파인 도자기 그릇을 만든 건 누구다? 태양이야. 태양이 있어서 그 중력장 안에 도는 게 세차를 도는 거지. 이렇게 되면 중력이 어마무시하게 센 누구? 블랙홀에서는 아. 시간이 멈춰요. 이 사건의 지평선이에요. 인터스텔라에서 별 찌끄릴 때 하잖아. 맞죠. 질 맞춰. 하파 그거 안 늙어요? 안 늙어요? 시간이 멈춘다니까요. 멈췄다는 얘기는요. 거기서 잠깐 있다 나오잖아요. 그 수십 년이 흐릅니다. 시간. 저도 멈춰요? 그래서 다른 별로 있지 않아요? 우리 시공간을 설명하고 있는데 왜 네가 왜 들어와요 거기에? 아니 블랙홀 가면. 그렇지, 넌 멈추고 있지.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나눠줘야 돼요 입자로 네가. 왜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살 수가 없다니까요. 블랙홀이잖아. 빛도 빨아들일 수 있는 중력인데 다시 말해 여러분 태양이 지구로부터 한 40억 년만 지나도 적색 거성이 되고 폭발하고 백색 외성에 나중에 정말로 그 행성상 성운이 되잖아요. 네. 그럼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다이아몬드가 돼요. 한 목성 크기 정도의 다이아몬드가 되거든요. 근데 걔도 별이었던지라 중력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야 다이아몬드다 하고 갔다가 가기 전에 뒤져요. 중력이 너무 세니까. 근데 블랙홀 같은 경우요. 중성자별 윗단계가 블랙홀인데 태양 질량보다 32배, 30배 큰 건데 걔들이 폭발합니다. 빵! 폭발하고서 여러분들 봐봐요. 빈 병을 물속에 집어넣어 봤어요?
빈병 물속에 집어넣었냐고요. 어떻게 됩니까? 물. 물이 소용돌이처럼 빨려 들어가요, 안으로. 이만한 질량이 있던 자리에 얘가 사라져버리면요. 그걸 메꾸려고 모여든다니까. 이렇게 불려버려요. 빨려 들어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했어? 빨려 들어가면 처목성 나오는 데 있을 거야. 뭐야, 화이트 홀. 뭐 이러고선 찾는다, 어쩐다. 근데 그 블랙홀과 화이트홀 섞은 게 워홀이에요. 그 인터스텔라의 워홀이 어디에 있었어요? 화성이 토성에 있었지 않습니까? 영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 근처에서 워홀을 따라가는. 안 봤어요. 근데 워홀의 이론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시간과 공간량이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설명한 거죠. 개미가 여기를 이렇게 똑바로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중력이 너무 세거나 이렇게 된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가깝게 되면 공간이 이렇게 휘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 야 이렇게 가겠네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건너뛴다. 그래서 순간이동이요? 네, 여기 아니 이 거리를 이게 확 휘어버리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뭐 저기 가디언 오브 갤럭시인가 거기에 보면 어디를 갈 때 뭐 순간으로 얘가 막 펌핑을 하잖아.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공간을 접어서 움직이면 엄청난 압을 견뎌야 되거든. 왜? 그게 에너지 증가 원리야. 빛의 속도가 가까운 속도를 내면 질량이 커져. 그걸 다 승객이 받아들여야 돼. 거기에 뭐 점핑 7번이면 뭐 눈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막 별짓 다 있잖아. 여기를 가는 거야. 시공간을 좁고 가는 거야, 이게. 그게 나는 SF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내용은 둘째치고, 와, 저 이론을 저렇게 표현했네? 그런 게 재밌더라고, 나는 계속 보면. 눈 안 튀어나오잖아요. 다 봤어요. 근데 이렇게 인테리어가 오잖아. 가디언 오브 갤럭시도 나오자마자 봤어요. 까오게. 안 봤어요. 다 봤어요. 쓰리 봤어요? 다 봤죠, 벌써. 다 끝났습니다, 저는. 스타로드 때문에 정 떨어져서 못 보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팩트 새끼.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 7도 그럴 거예요. 어? 트랜스포머도. 네, 그런 거는 또 외계 행성에 대한 그리고 동력 역학에 대한 그런 게 참 재밌더라고. 그거 생각하면서 보지 않는데. 아니요, 저는 그렇죠. 트랜스포머는 자,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112쪽에서 중요한 게 뭐였죠? 첫 번째 그림은 고전역학도 상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전역학도 상대성이 있다. 근데 특수 상황에서는요, 빛이 움직인다는 거죠. 빛이 움직이면 다른 속도를 더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보세요. 0.67로 달리고 0.87로 달린다. 응? 0.67로 달리고 0.87로 달린다. 그럼 0.87가 0.67을 보면 뭐로 보인다? C로 보인다. C. 뭐로 보인다? C. 빛보다 빠른 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C잖아요. 그러면 누가 정지자표예요? 그 보는 애가. 아니거든요. 걔가 정지에 있어요? 빛이에요. 걔 달리고 있잖아요. 달리고 달리는 애가 바라보면 둘 다 운동자표인 거예요. 어찌 보면. 아니 항상 니네 시험에는요 멈춰있는 애가 있다니까요 항상. 아, 정지돼 있네. 예, 멈춰있는 애가 움직이는 애, 움직이는 애끼리 비교를 안 한다고요 시험에는. 선생님 왜 하셨어요? 안 하는구나 보려고.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움직이는 애들 사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도 봅시다. 하나는 이렇게 움직이고요. 하나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서 있는 애가 바라보면 얘는 세로 쪽으로 뭐가 일어나고 길이 수축이 일어나고 얘는 가로 쪽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나겠죠? 그럼 속도가 어떤 놈이 더 짧게 보인다? 빠른 놈이. 속도가 더 빠른 놈이 더 길이 수축이 많이 일어나고요. 속도가 빠른 놈이 더 시간이 지연돼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심하게 빠네. 자, 112쪽의 맨 아래 마이클슨 몰리 실험 뭐예요? 빛은 어떠한 조건에서 속도가 어떻다? 동일하다. 알겠지? 그 다음에 밑에 관성 좌표계 뭐 있다고? 정지와 운동이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 페이지에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야 두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 뭐가 있나 봐봐. 첫 번째 상대성 원리라는 게 있어. 하나는 정지고 하나는 운동인데 관찰자가 정지고 관찰을 당한 상대방은 운동좌표계라는 얘기거든. 그럼 그들이 본 동시에 어떤 운동은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알았어?
상대성 원리. 또 하나, 운동좌표계고 정지좌표계고 모든 고전 역학적인 법칙은 동시에 성립한다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광속 불변 원리는 당연하겠죠. 빛의 속도는 어디든 똑같다는 거죠. 어디든 똑같다. 그래서 달리는 열차 안에서 빛을 쏴도 그 빛은 C야. 무조건. 알았니?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고. 자, 넘겨봐라. 자, 페이지 115쪽.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인데 동시성의 상대성,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좌표계에서는 다른 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니? 그때 여러분들 그 그림에 보면 A가 있고 S가 있죠? 멈춰있는 애가 S잖아요. 그죠? 그러면 S가 바로 보면 A가 운동계고요. 그죠? A가 바로 보면 S가 좌표계예요. 정지좌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상대방이 속도가 시간이 어떻게 되고 지연되고요. 길이가 수축하는 겁니다. 운동 방향 쪽으로. 자, 넘겨볼래요? 자, 시간 지연 한번 보세요. 시간 지연. 지연이 뭐예요? 떨어지는 거. 시간이 들리는 거. 적어지는 거죠. 걸린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죠. 이해갑니까? 어떤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건 적게 걸린다는 건 그게 지연된다는 얘기고 또 팽창한다고 해요. 아, 이 김지연이에요? 예. 자, 봐봐요. 1초 이렇게 흐르는 게 있고 1초 이렇게 흐르는 데가 있다고요. 누가 지연된 거예요? 1초가 지연된 거죠. 네. 이해 갔습니까? 그런 걸 의미해서 팽창, 지연이란 말을 써요. 자, 거기 그림 보일 겁니다. 우주선 안에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맞죠? 그럼 우주선 안에 있는 애는 무슨 수직 상하 운동을 하게 됐지만 밖에 있는 애가 쳐다보면 그거는 직각 삼각형 모양의 모양이 될 수 있다. 빗면, 이등병 삼각형처럼.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그림이 그릴 수 있는 건 뭐라고? 등속 운동하기 때문에. 알겠지? 그렇게 되면 동일한 빛의 속도인데 사건이 완결되는데 우주선 안에 있는 애가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얘기죠. 밖에 있는 애 바라보면 시간이 길게 걸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그 우주선 안에서 측정한 시간이 고유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고유시간은 반드시 밖에 있는 시간보다는 무조건 짧아. 지연돼, 팽창돼, 천천히 흘러. 영거. 올드, 영거. 오케이? 자, 밑에 그림 쭉 써놨고, 그 밑에 아인슈타인 아저씨도 있고, 그 다음에 2초 흘렀네, 뭐 이런 애도 있고. 자, 오른쪽 페이지, 길이 수축 가봐, 길이 수축. 자, 관찰자가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본다면, 그럼 운동하는 물체라고 보여지는 그 상대방은 길이 수축을 하게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운동 방향 쪽으로. 자, 거기 그림 한번 봐봐. 지구하고 목성은, 잘 봐라. S가 있고 S 프라임이 있지. 애가 둘이 있잖아. 누구 좌표계에 있냐? S 좌표계에 있잖아. 맞지? 지구랑 목성은 S 좌표계에 있기 때문에 S가 측정한 거리가 고유 길이인 거야, 그게. 알았니? 근데 운동하는 S-는 어떻게 돼? 그 길이가 수축되어 보인다는 거지. 그럼 무슨 말일까, 이게? 아무래도 빛의 속도와 가까운 속도로 우주선을 날 수 있다면 거리도 수축하는 거리로 측정이 될 수 있다. 결국 시간이 팽창이 돼서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야. 알겠냐? 그러니까 모든 게 증명이 되는 거야. 맨 밑에 얘기 한번 볼래? 맨 밑에. 거기에 누구 있냐? 너네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 시간을 배웠던 렙톤이라는 겸입자 있지. 기본 입자 중에. 뮤온이 있거든, 뮤온. 이 뮤온이라는 놈이 진짜 수백만 분의 1초야. 뭐가? 목숨 시간이. 너 몇 년 살 것 같아? 130년? 130년? 너는? 100년? 100년? 너는? 100년? 2년? 뭐 이런 거지. 그래, 너는 몇 년 살 것 같아? 한 80년 살다가. 아, 와, 짧고 굵게 갔네. 그럼 지금 10몇 년을 살았으니까 앞으로 너 얼마 살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열심히 사세요, 후회 없이. 니네 다 보내고. 다 구조도 넣고. 오래 사시겠네요. 육개장이 6그릇인데요. 그때 가도 과연 육개장을 팔까요? 팔죠. 그때 가면 다른 음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알약 2개 뭐 이렇게 육개장 맛 해가지고 잘 먹었네.
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 미운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시간이 짧게 존재하다 사라지는 애거든요. 근데 얘가 저 지상에서 수백 킬로 위에서 여러분 300킬로 정도가 인공위성이 날려다닌대요. 인공위성이. 여러분들이 한 10년, 20년 더 살면 우주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 쓰레기 잔에 맞아갖고 뒤질 거예요. 그 정도는 다 치우지 않나요? 지금 스페이스X가 확 당겨놨어요. 우주 쓰레기 정말. 엄청 이 앨런이 엄청 올려. 계속 쓰레기 버리고 있어. 아우 새까만. 그거 못 봤습니까? 옛날 우크라이나가 한번 테슬라한테 부탁을 한 적 있죠. 아 그렇죠. 그 통신이 다 무너져가지고 니네 거 한번 쓸게. 그래서 그 좌표가 딱 떴는데 지구 전체 새카만 스페이스 그 테슬라 안 타고 인공위성이 새카만. 화성 가면 되죠, 선생님. 나가다 뒤진다니까. 우리가 나가는 거 옮기면 자기가 보고 있다니까. 아니 그럼 일론 머스크 화성 어떻게 가요? 못 가요 그 정도. 지금 화성 계획을 딴 걸로 바꿨다는 얘기도 있던데. 공간을 접으면 되지 않을까요? 화성을 만들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접어서 순간 이동하면 되죠, 선생님.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이 미온이라는 게 그래서 한 우리가 보통 1000km까지를 대기권이라 하는데요. 실제 12km가 대륙권이고 한 50km 거기까지가 중간권, 한 80km 사이가 한 50km까지가 성층권, 50에서 80 사이가 중간권이고 80 이상을 열권이라고 해요. 근데 열권 너무 뜨거워요. 되게 춥고 뜨겁고를 반복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물질들이 거의 100km 미만의 기체들이 거의 한 7, 80% 있고요. 그 이상이 다 해리로 존재해요. 해리로. 열권 이상이 다 해리된 상태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플라즈마 상태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생기는 거죠. 우주선이 들어오면 이 스페이스 셔틀 말고 코스모레이, 자외선, 저외 이런 것들 우주선이 들어오게 되면요. 물질들 해리시켜요. 그때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게 미온입니다. 그럼 미온은요. 거기서 잠깐 있다 말아야 돼요. 그 수명상 그래도 빛의 속도로 지가 가깝게 달린다 하더라도 어둠까지 오르다 말죠. 지표를 도달할 엄두도 못 냅니다. 근데 걔가 지표에서 발견되는 거야. 자꾸. 미온이 찍는다는 거야. 뭐지? 수백 킬로인데? 여기는 어떻게 얘가 오지? 설명 못했죠. 근데 아인슈타인 이론이 딱 나오면서 설명이 되는 거야. 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미온이 상대방이 되는 거지. 운동 상태. 그럼 그 새끼는 우리가 본 그 300km의 길이를 어떻게? 수축을 해서 얘가 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설명이 되네? 이거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자, 118쪽으로 넘어가 볼까? 자, 1번 개념이 중요하니까 광 속에 가깝게 날아가는 우주선의 가운데에 위치한 전구에서 광원이 가운데 있다. 빛이 깜빡여서 빛이 전구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검출기에 도달하는 두 사건 A, B가 발생합니다. 우주선 안에서는 동시에 검출기에 도달하겠죠. 네. 우주선 밖에 있는 애가 바라보면 A가 먼저 도달하는 것처럼 볼 겁니다. 1번 우주선 안에 있는 S-의 경우 어느 방향으로나 빛의 속력이 같고 두 검출기까지 거리도 같으므로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다. 2번 밖에 정지한 행성에 있는 S의 경우에는 어디 사건이 먼저 일어난다? A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건의 동시성. 됐어요? 자, 2번 서로 다른 두 관성계 A, B가 있고 똑같은 빛시계와 똑같은 물체가 놓여 있다는 거. 알겠죠? 빛시계는 이제 빛의 속도를 가지고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자, 1번 A에서 자신의 시계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같은 좌표계에서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인 거죠. 맞습니다. 2번 B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체를 측정한 거요. 같은 좌표계에 있는 예를 들어 아까 지구랑 목성거리라든가 우주선이라든가 우주선 길이는 우주선에 탄 애가 돼야 되는 거죠. 고유 길이는. 그 다음에 지구와 목성거리는 밖에 있는 애들이 재는 거죠. 이거 고유 길이라 합니다.
3번 A에서 B의 물체 길이를 측정하면 고유 길이보다는 짧아졌죠. 수축이 일어났으니까 X. 자 3번 상대 속도가 V인 두 관성계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표시오. A에서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은 B에서 관측해도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X. 상대적인 거. 틀렸습니다. 2번 A에서 관측하면 자신의 시간보다는 B의 시간이 천천히 관측하면이잖아. 네. 그럼 A가 관측자잖아. 네. 그게 정직이라는 얘기야. 네. 됐지? 이런 얘기하니. 그 다음에 V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길이는 더욱 짧다. 시간은 더 지연된다. 이해 갔습니까? 자 4번 상대 속도가 0인 지구와 목성 사이의 고유 길이 L이 있고 누가 측정한 거예요 그럼? 밖에 있는 애가. 민수가 측정한 거 아니다. 알았냐? 밖에서 관측하는 애가 어디 달 위에 있는 애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측정한 거 아니? 자 일정한 속력 V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주선 안에 민수가 지구에서 목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더니 T 고유다. 자 민수가 측정한 거야. 됐냐? 그럼 민수가 달리게 되면 민수가 바라봤을 때 지구와 목성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야! 움직이죠. 야 민수가 바라보면 민수가 정지좌표계야 맞지? 네. 그럼 목성 지구는 운동좌표계란 말이야. 그럼 걔 길이가 수축된다고. 이해 갔니? 자 민수가 측정한 지구에서 목성까지 거리는 고유 길이보다는 짧아요. 그래서 자 2번 우주선이 지구에서 목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구에서 관찰하잖아. 고유 시간보다는 어때? 그죠. 지구에서 관찰하면 걔가 정지계거든. 그잖아. 정지계 시간은 아무래도 운동계 시간보다는 빨리 흐르죠. 됐어요? 지구에서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있는데 이건 같은 좌표에 있는 민수가 측정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지구에서 측정하면 얘 길이는 수축되어 보인단 말이야. 그지? 짧다. 자, 뭐 거기 있는 얘기들은 그렇게 놔두고 여러분 됐습니다. 뭐 일단 시계 얘기들 페이지 120쪽 가보자. 요런 거를 이제 풀어봐야 되겠죠. 자료에 자료. 자 1번 문제를 한번 읽어봐요. 그림과 같이 관찰한 B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B가 정직이에요.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답니다. 플러스 X방향으로. 우주선 내부에는요 검출기를 중심으로 하는 원위에 광원 PQR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자 봅시다. P와 R을 잇는 직선은 X축과 나란하고요. 우주선에 있는 관찰자 A의 관성계에서는 Q에서 빛이 먼저 방출되고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사건이 Q에서 먼저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PR에서 빛이 동시에 방출을 할 겁니다. 됐죠? 1번 A의 관성계에서 검출이 가장 먼저 도달한 빛은 Q겠죠. 뭐 당연히 이게 문제입니까? 알겠어요? 문제를 읽고 풀으라는 얘기네요. 2번 B의 관성계에서 지금 관측자예요. PR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순서. 검출기가 중앙에 있죠. 그리고 이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단 말이야. 그럼 R에서 발생한 빛이 먼저 도착하겠지. 이해가냐? 그지? 그렇다면 잘 들어라. 도달하는 검출기에 도달하는 순서라고 했으니까 문제는 이거야. P하고 R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을 찾는다면 검출기는 오른쪽으로 달리고 그지? R 빛은 검출기를 향해 가고 P 빛은 검출기를 향해 달리겠지. 자 보자.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 검출기에 도달하는 순서를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먼저 도달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B의 관성계에서 봤죠? 그잖아요. 그 순서를 보면 동시에 도달하는 것은 지금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그죠? 누가 본 사건입니까? A가 바라본 사건이란 말이야. 그런데 B의 관성계에서 PR이라고 하면은 움직이는 우주선이잖아요. 그죠?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순서를 본다면 이거잖아요. 그죠? 도달하는 순서. 거기에서 P, 얼 어디에서 먼저? R E 어떻게 되는 걸까? 도달하는 시간. 모르겠어요. RP. R이 먼저. R이 먼저다. 네, R이 먼저죠. 시간이요, 시간. R이 먼저예요. 보기에는 먼저 도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똑같죠. 시간은 동시에 도착합니다. 시간. 보여지는 게 그렇게 도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알았어요? 비관성계에서 사건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거는 좀 약간 냄새가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마세요. 알겠습니까? 다르고 뭐 달라요? 관성계에서 저 실험을 똑같이 봤을 때 시간은 누가 보여지기에는 얼에서 발생한 빛이 검출기로 먼저 도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시간은 동시에 빛의 속도 같고 거리도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P에서 검출기까지 거리가 더 많이 수축해요? 검출기에서 얼 사이가 더 많이 수축해요? 같단 말이죠. 그래서 빛의 속도는요? 같단 말이죠. 그래서 동시에 도착해요. 사실은 보여지는 게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알았습니까? 자, B가 관찰할 때요. P 얼에서 빛이 방출되는 순서대로 쓰세요. 여러분, 빛이 방출되는 순서라는 건 검출기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 먼저? 거기서 봐봐요. 지금 보면 방출되는 거를 동시에 검출기에 우리가 보면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하는데 검출기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X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X쪽이 어느 방향? 얼 방향이잖아. 얼 방향으로 달리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빛은 어디에서 먼저 방출되고 어디에서 뭐 해야 돼? 생각해봐. 동시에 방출되게 보이려면이야. 니네들 거기 보면 PR에서 빛이 동시에 방출하잖아. 그치? 그 동시에 방출하는 빛은 B의 관성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야. 그것도 빛이 동시에 뿅 오고 이해가니? 봐. 지금 아까 열차의 경우는 달라 얘들아. 얘는 이 사건이 A 좌표계랑 같이 안에 들어있잖아. PR이 동시에 빛이 방출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누구도 B에서 봐도 동시에 빛은 방출한 거야. 알았어?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R 방향으로 이 우주선이 움직이고 있잖아. 그치? 근데 동시에 방출해야 되잖아. 그럼 누구 먼저 방출해야 돼야 얘들이 P 먼저. 동시에 P 먼저 방출해야 얘가 동시에 도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왜? 얘들이 실질적으로 본다면 R이 먼저 도착하는 거니까. 동시에 방출하는 것처럼 보이려면 P가 먼저 방출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R이 방출하고. 이게 A다르고 O다른 거야, 이게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됐고. 얘들아, 자료 2번은 잘 봐.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신이 봤을 때 정지좌표계에서 일어난 거지. 그잖아. 지면에서 일어났잖아, 이 사건이. 그쵸. 그럼 누가 관측자가 될까? 우주선. 그럼 걔가 정지좌표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잖아. 그럼 거울 광원은 어디로 움직이기처럼 볼까? 뒤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야. 이해 갔어요? 네. 그럼 광원이 오는 빛과 거울이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반대죠. 이해 갔어요?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면과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빛이 거울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한 값은 각각 델타 T, 델타 T2. 여기 델타 T1이 누구냐? 지면이잖아. 델타 T2는 우주선. 우주선이고 관측자가 누군데? 우주선. 우주선이면 거기서 델타 T1하고 델타 T2의 크기를 등호나 부등호로 비교하시오. 응? 비교하시오. 지면이 봐라. 빛이 거울에 도달할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지금 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냐?
지면에서 일어나잖아. 그럼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 되는 거야? 고유 시간이 되는 거거든. 고유 시간이 되는 거라고. 맞아 안 맞아? 관찰자 입장에서 아,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일어나잖아.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 지면에서 일어나잖아. 아까 우리는 우주선 안에서 실험했잖아. 그럼 그 사건에 동시에 있는 사람은 우주선 안에 있는 애거든. 얘는 지면에서 지금 광원이 있고 거울이 있는 거잖아. 그럼 그 시간하고 지면과 우주선이잖아. 그 시간하고 누구 걸 재자는 거지? 우주선에서 가면 시간을 측정한 거리랑 측정해 보자는 거죠. 그럼 우주선에서 이 시간을 측정하면 이 시간은 팽창이 일어나겠지. 기잖아. 근데 직접 여기서 쓰면 팽창이 안 일어나잖아. 아,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내가 니들이 우주선을 타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지표면에서 실험을 하고 있어. 빛을 쏠 거야. 띵띵. 이 시간을 측정할 거라고. 근데 니들이 보면 시간이 지연되잖아.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겠지. 내가 측정한 시간보다 천천히 흐르겠지. 그럼 누구 시간이 더 크냐고. 내가 측정한 게 크다니까, 델타 T1이. 알았어? 우주선이 얘들, 내가 실험한 걸 보는데 여기서 시간의 팽창이 일어난다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측정한 시간보다 우주선에서 바라본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천천히 흐르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델타 T1이 더 크다라고 부등호를 치라고. 다음 두 번째. 지면과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빛이 거울에 반사한 시점부터 다시 광원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한 값이라고 했어. 다시 지면 우주선. 도달에까지 걸린 시간. 누가 더 길어야 돼? T3 T3, T4. T3 야, 빛의 속도는 어떠냐? 똑같지. 자, 빛을 반사한 시점이면 빛의 방향이 어디가 되는 거야? 왼쪽이 되는 거야, 왼쪽. 거울을 맞고 왼쪽으로 움직이겠지. 그럼 시간을 측정하겠지. 광원에 다시 도달까지 걸린 시간이잖아. 그렇다면 지면이 델타 T3고 그 다음에 델타 T4가 뭐야?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본 시간이잖아. 그럼 이때는 어디에서의 시간이 더 길게 보일까? 우주선 아, 야, 우주선에서 바라보면 광은 어디로 움직여? 반대쪽으로. 네. 빛은 반대쪽으로. 근데 우리가 지면에 있는 애는 광원은 제자리에 있지. 네. 빛은 그냥 올 거 아니야. 누가 빨리 도착할 것 같아? 지면에서. 지면에 있는 실험이 더 빨리 도착한다니까? 왜? 빛의 속도는 똑같으니까. 알겠냐? 그래서 지금 보면 누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델타 T4가. 야, 이건 우주선 안에서 실험 띵띵 하는 거를 밖에서 보고 이거하고 달라 지금. 빛의 속도가 똑같다고 생각해보면 우주선에서 바라보잖아? 그러면 광원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빠진다니까? 근데 빛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알겠냐? 그런데 지면에 있는 애는 광원은 제자리에 있고 빛은 반사해서 그냥 오고 있잖아. 그럼 지면에 있는 애가 먼저 도착하지. 시간을 일단 짧지. 알았어? 이게 이렇게 말 갖고 장난치는 게 많다고. 근데 뭐는 절대 놓치지 마라. 광속 불변의 원리. 추워? 이제 덥지? 슬슬 더울 때가 왔어. 난 추워서 이제 10시부터 찜통. 야, 3번. 델타 T1 플러스 델타 T3가 있지. 그게 지면의 시간이지. 델타 T2 플러스 델타 T4 있지. 고유 시간은 누가 고유 시간이냐? 지금 누가 관찰했냐? 지면 그래. 우주선을 관찰하기 때문에 지면의 시간이 고유 시간이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더 커야 되겠냐? 우주선 그 우주선의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른다니까. 그 둘이 합친 시간이 델타 T3 플러스 T4인 것 같아. 알았냐? T2 플러스 T4. 걔가 우주선 시간이 더 빨리 흐른다가 정답이야.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한번 문제상에서 한번 직접 그려볼까?
어떤 게 좋을까나? 야, 123쪽에 10번 봐봐. 123쪽에 10번. 자, 정지에 있는 영희의 좌표계에 대해서 우주선 AB가 이 정도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이야. 질문할게. A, B 중에 누가 시간이 더 천천히 흘러? A. 와우. 같아요. 그치, B죠. 왜요? 속도가 빠르잖아. 아, 그러네. 얘는 0.9시고 얘는 0.8시잖아. 또 질문할게요. 영희가 관찰했을 때 누가 길이가 더 많이 수축할까요? B. B죠. 0.9시니까. 빛의 속도로 더 가까울수록 그러지 길이 수축과 시간쟁이 더 크다고. 자, 기억. 자, 지금 레이저를 썼다는 보네. 아, 총인 줄 알았어. 레이저를 썼대. A가 B를 향해 레이저 광선을 쐈다는 건 이거 빛이야. 됐지? A가 측정한 레이저 광선의 속력은 당연히 C죠. 광속 불변의 원리에서. 그럼 B가 측정해도 C. 영희가 측정하면 C. 이거요. 기억님도 이거 모두 맞다고요. 누구보다 빠른 건 A가 측정한 B의 속력은 빛의 속력보다 빠르다? 아닙니다. 빛보다 빠른 건 없어요. 알겠지? 이 다른 거 지금 가고 싶대요, 선생님. 왜요? 네, 아니. 집에 보내줘요? 아니. 네? 야, 14번 봐봐. 14번 넘겨서 14번. 잠깐. 13번과 14번을 잘 보면 차이가 뭐냐? 13번은 운동 방향 쪽으로 빛이 움직이는 거고 14번은 방향과 서로 다른 90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거든. 야, 니네들 14번 보면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 빛이. 네. 그 길이가 수축될까 안 될까? 네. 안 된다는 거지. 운동 그런데 야, 13번은 P하고 검출기하고 Q하고 검출기 사이가 어떠냐? 지금 같아요. 거리가 서로 같지? 네. 어디가 더 많이 수축돼? 수중 같죠. 수축은 동일하다는 거야. 양쪽 다. 알겠지? 그러면 빛이 움직이는 시간은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됐어? 네. 자, 그렇다면 13번부터 볼까?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PQ에 방출된 것은 동시에, 당연히 동시에 붙여가지고 네. 사건이 일어난 좌표계, 같은 좌표계니까. 니은 관찰자의 관성계에서 PQ에 방출된 빛은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차피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속력 똑같고요. 알았어요? 도달하는데 그 시간이 지연된다는 얘기죠. 알았어요? 빛은 동시에 도달해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요. 자, 관찰자의 관성계에서 검출기 PQ 사이의 거리는 서로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같이 수축하니까. 길이 수축이. 자, 14번 보세요. 플러스 X방향으로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운동을 하는 우주선의 광원에서 거울을 향해 플러스 Y방향으로 빛이 방출됩니다. 그림 나와 다는 빛이 각각 거울과 광원에 도달한 모습인데요. A는 우주선 아니고요. B는 정지한 상태예요. 잘 비교해서 답하세요. 기억.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는 고유길이다. 당연히 사건이 발생한 지점이잖아요. 네. 고유길이 맞습니다. 니은 A의 관성계에서 빛이 광원에서 거울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했는데 여러분 얘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관찰자가 누가 돼야 되는 거죠? 밖에 있는 애요 B요 B. B. 그죠?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광원에서 거울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고유 시간일까요? 아닐까요? 그 시간이죠. 이 사건이 완결된 게 언제예요? 갔다 온 거죠. 빛이 갔다 온 거잖아. 가는 것만이 고유 시간이 아니라 갔다 온 시간을 전부 그 사건이 완결된 거니까. 알았습니까? 지금 B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는 고유 길이보다 짧다. 다시요. 고유 길이보다. 그렇죠. 똑같죠. 수축이 안 일어나죠. 방향이 길이는. 달라서? 그렇죠. 세로 방향으로 왜 수축이 일어납니까? 그림이 안 보여서. 그게 내가 조심하라 했잖아. 자, 시범을 하나로 명예를 회복하자. 철수가 타고 있는 우주선이 0.9시 일정한 속력으로 출발한다. A, B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지구에서 우주선을 관찰하고 있다.
기억. 철수가 측정한 AB 사이 아니요. 길이는 그건 보유 길이가 아니에요. 영희가 영희가 측정해야 돼. 같은 좌표에 있으니까. 니은 영희가 우주선이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값은요. 보유 시간이 아니죠. 누가 측정한 것이? 철수가 측정한 시간이에요. 운동하는 애가 측정한 게 보유 시간이에요. 우주선 보유 길이는요. 맞아요. 그렇죠. 우주선은 철수랑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만 답이네. 다음에 여러분 17번 잠깐 답을 풀고 저한테 보여주세요. 멀리 이제를 아, 나이스. 얘는 방금 트롤한다. 다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지금 맨날 나갈 때마다 저렇게 부원장님이랑 계신 거예요? 왜? 다른 여자랑 있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지우개 좀 그렇지. 그럴 것 같진 않다. 선생님 제가 풀었어요. 몇 번이야? 대단한데? 기분 나쁘. 와 선생님 얘 교사형인데요? 보셔요. 점심 거잖아. 엇간네 이거. 민수가 측정했는데 우주선 길이가 진짜 보유 길이냐? 왜? 철수한테 더 짧은 거 아니야? 민수가 누굴 보고 있어? 철수를 바라보면 철수 우주선은 어떨까? 수축대 그래 짧지. 그러니까요. 민수가 큰 거 찾으려잖아 지금. 오케이. 내 강현이한테 이거 계속 하거든요. 위신. 오! 보였어요? 여기 끝났습니다. 지금 네. 요 이 똑바로 스파이더맨인가? 오. 여기 털이 서. 오, 스파이더맨이 약간 위험할 때 쓰잖아. 야, 네? 3번이 답이지? 네. 알겠냐? 진짜 여기는 많이 풀어봐야 되니? 그래야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묻는다라는 방향성을 알아야 되거든.